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계 최초 AI 폰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AI 챗봇을 사고 파는 GPT 스토어가 문을 연 데 이어서 며칠 전 그 CES 2024에서도 이 AI가 화두였죠. AI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새해부터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 것인지, 그리고 국내외 AI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효훈 IT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이제 뭐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그 AI 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스마트폰 안에 네. AI 기능이 강화된 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 이유가 뭐 예전에도 AI가 들어가 있었고 그렇긴 한데 이 AI 기능을 잘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NPU라는 칩이 있습니다. 네. 이 칩이 그동안은 스마트폰에 탑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탑재가 된 상태로 발매가 된.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칩이 탑재된 첫 번째 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휴대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이제 공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핸드폰 여기에 그렇죠. 탑재가 됐다라는 뜻인 거죠. 예. 원래 온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스마트폰도 네. 안에 AI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뛰어난 기능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 디바이스 안에 인공지능을 처리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좋은 점이 네.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면 무조건 인터넷에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AI 스피커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뭐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으면은 얘가 네. 띵 하고 있다가 잠깐 있다가 그제서야 오늘은 잠깐이 몇 초쯤 돼요? 짧으면 1초, 2초일 경우도 그래요? 있고. 네. 예전에는 그 혹시 인터넷 연결이 나쁘면은 네. 한 1분 그리고 아예 대답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음성 인식 같은 거 듣던 거고 챗봇 같은 AI 이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그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거를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네. 근데 이게 세계 최초예요? 예. 그런데 세계 최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게요. 실은 이제 삼성이 개발해서 출시한 폰이긴 하지만 또 이제 퀄컴이라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된 칩을 작년 말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칩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긴 한데 앞으로 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I 기능을 탑재한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 말고 이 칩을 탑재한 제품은 이건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NPU가 없고요. 아니요. NPU가 아니라 이 인텔 퀄컴에서 만든 칩이요. 네네. 퀄컴에서 만든 거 없고. 그냥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에 그 CES 2024에서 출시된 제품만 해도 AI 냉장고, AI TV, AI 램프, AI 목욕탕, AI 변기, AI 에어프라이어, AI 토스터, AI 백팩. 앞에다 붙이면 다 되는군요. 거의 1,000개가 넘는 제품들이 AI 나왔었어요. 냉장고면은 이제 아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뭐 어쩌다는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자, 냉장고 앞에 AI가 붙어서 AI 냉장고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AI 냉장고 하면은 뭐 안에 있는 그 냉장 온도를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던가 하는 그 정도 기능을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요즘 나오는 AI 냉장고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계란 한 판을 사서 냉장고에 넣는다라고 하면 안에 그 냉장고
냉장고 안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요. 네. 아, 내가 지금 달걀을 몇 개를 넣었다라는 네. 걸 다 인식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언제 넣었으니까 언제까지는 드세요라는 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그건 하고요. 이미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 1, 2년 전부터 나와. 코로나 3, 4년? 전부터였어요. 그렇죠. 나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좀 더 똑똑해졌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목록으로 만들어주고 레시피를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거를 뭐 스마트폰과 결합을 해가지고 네. 뭐 다른 요리기구에 직접 레시피를 보내서 네. 뭐 가스레인지가 끓는 어떤 시간을 미리 조절을 그래서 뭐 해준다든가. 똑똑 두들기면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이 뜨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비싼 냉장고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오늘 날씨 알려주면 거기서 날씨도 알려주고 하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잘 안 쓰시지만 안 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삼성에서 나온 거 이거 네. AI 기능이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갔어요. 일단은 이 안에 한 3가지 정도의 AI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존에 쓰시던 빅스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탑재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갤럭시 AI라고 해서 이번에 개발한 이 스마트폰용 AI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라고 해서 이 구글과 구글 협력해서 네. 쓸 수 있는 그런 AI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기능은 크게 이제 이미지 AI랑 어떤 언어 AI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지 AI는 예를 들어 뭐 사진 같은 게 잘못 편집이 됐을 때 이것을 딱 어디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걸 그러니까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사진을 좀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사진의 가운데 있고 싶었는데 네. 약간 오른쪽으로 빈게 와서 찍혔다라고 네. 했을 때 나를 딱 떼가지고 아. 가운데로 옮기거나 네. 아니면은 약간 좀 너무 약간 그 밤에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온다. 네. 그리고 뭐 찍을 때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 네. 그러면 그런 거 없애주거나 어. 하는 이런 기능이고 네. 가장 좋은 거는 그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딱 찍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야구를 하는 모습을 딱 찍었는데 네. 이거를 그 영상을 보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 네.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요. 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여러 프레임을 네. 슬로우 모션 하게 되면 프레임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네. 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신기하네요. 겁니다. 예. 그런 이미지 말고 그러면은 아까 언어 쪽에 예. 어떤 거 언어면 통역 기능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실시간 통역 기능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적고 글을 쓴다라고 네. 하면 한 다음에 정리해줘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이게 차근하게 이제 비서가 해준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주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한 여러 명이서 하는 회의 장소에 네. 이 스마트폰을 놓고 이제 녹음을 하면은 녹취록을 만들어주면서 누가 얘기했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거를 또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회의 보고록을 또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통역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터넷 연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에서 나온 이번 예. 상품이라고 사실 하셨으니까. 그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통역 기능은 네. 쓰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예, 이게 예. 말을 할 때마다 이 딜레이가 시차.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네, 네. 답답해서 못 네. 쓰겠다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이번 거는 많으시고. 그렇지 않나요? 바로 실시간으로 될까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한데 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없다 하면은 예. 인터넷 연결 못하는 예를 들어 비행기 안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비행기 안이나 아니면 해외 여행 가서 네. 이제 이 인터넷 통신을 쓸 수가 없을 때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 이 통신 기능을 막아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이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럼 이 정도 수준의 AI 폰이면 예. 우리가 이제 그 AI의 어떤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세요? 아직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많이 왔다고 보세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의 AI가 막상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그게 뭐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기존에 썼던 한 200만 원짜리 게이밍 컴퓨터로도 네. 원래는 할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이제 AI 모델이 발달하고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하나에 담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찾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 연결도 없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 과학적인 원리를 제가 여쭤본다는 게 쉽게 또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 자체는 원래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아는 챗GPT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그 일주일에 몇백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훈련할 때는 이렇게 큰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훈련된 다음에 쓸 때는 네. 좀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쓸 수 있는 AI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일종의 AI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 딱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다운받으면 어느 하나당 한 적으면 50메가에서 많으면 200메가, 300메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가 있어도 통번역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아진 AI 모델이랑 네. 자기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왠지 좀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금 나온 거는 아니죠. 나왔나요? 스마트폰 가격은 나왔죠. 아, 그런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게 계속 탑재가 되고 뭔가 기능이 좋아지면 예. 실제 받아야 될 가격보다 더 부풀려서 가격 책정하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번에 가격이 그 최고 상품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세서 반도체 칩 가격이 네. 올라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AI라고 이 앞에 뭐 이름만 붙으면 가격이 좀 비싸지는 거를 많이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AI 기능을 쓰겠다고 이렇게 비싼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건 당분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AI를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원래 싸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 밑에 굉장히 자그마한 글씨로요. 2025년까지만 AI 기능이 무료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AI 기능이 탑재됐다고 해서 이제 그 계속 쓸 수 있을 거다. 라는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네. 점점 이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네. 한번 살펴보신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신에선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외신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AI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주로 붙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신에 앞으로 이것이 좀 발달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주된 이유는 지금 탑재된 기능이 이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전에 다른 스마트폰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기능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온 디바이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삼성하고 애플이 경쟁해 왔는데 이번에 애플보다 삼성이 먼저 이제 AI 폰을 공개한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를 지원하는 칩셋이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가우스 AI라고 하는데요. 이 가우스 AI 모델 같은 기술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애플 같은 회사들은 좀 준비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가 별로 높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한 발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지금 부지런히 회사도 인수하고 다음에 지금 사람도 뽑고 왜 이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네. 언제까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CES 2024에서도 이제 AI가 단연 그 화제였었잖아요. 예. 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다른 제품들이 좀 곧 나올까요? 좀 눈여겨보신 제품이나 기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작년에 출시했던 존 디어의 AI 농기계가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기계가 알아서 밭을 갈아준다.
와. 라는 개념의 기계인데 네. 저 굉장히 좋고 실제로도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네. 가격이 몇 억이어서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거 말고도 그 영양제 같은 경우도 영양제를 출력해주는 푸드 프린터가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그날 자신의 몸 상태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너무 술을 과음하고 왔다라고 네. 하면 이 숙취 해소에 좋은 영양제를 그날 딱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쭉 해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푸드 프린터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눈길이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그 CES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에서 공개된 AI 기술이 지난해보다 훨씬 좀 발전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발전해 나갈 전망을 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보통 이제 챗 GPT처럼 뭔가 사람이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는 이런 식의 기술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AI 기능,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무엇인가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선보였던 AI 기술들도 대부분 다 그런 종류의 AI 기술이었고요. 네. 다만 세계에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향후 챗 GPT를 이제 차량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 없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하던 일을 저희가 기계이 되고 말만 하면은 이 기계가 대신해주는 세상으로 지금 조금씩 이동해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ES에서 AI 부문 혁신상 수상작 28개 가운데 16개가 우리 한국 기업 제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AI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사실 혁신상 받은 전체 혁신상으로 보면은 네. 40% 이상이 한국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CES 2024에서는 한국 기업들 강세가 굉장히 강했고 또 AI를 잘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AI 산업 자체가 한쪽으로는 이제 AI 모델을 만들고 네. AI 반도체를 만들고 이래서 AI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본 구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확실한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이 AI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 서비스나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든 쪽 이쪽에 한국 기업들은 좀 더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챗 GPT를 만든 회사 그 이제 오픈 AI 네. 미국의 그 회사잖아요. 여기서 AI 챗봇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 예. GPT 스토어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AI 챗봇을 사고 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챗 GPT 하면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해주는데 막상 전문 분야나 특정한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습을 안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외신 기자 중 한 명은 자기가 썼던 기사 50개를 이 챗 GPT에 학습을 시켜서 네. 자기가 쓰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이런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사고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GPT 스토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챗 GPT를 기본으로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을 서로 이제 값싸게 값싸게? 유료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챗 GPT 유료 이용자는 거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더 이제 활성화 될 거라고 보시죠? 아무래도 일단 초기 단계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킬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활성화가 일단은 될 겁니다. 활성화 그리고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운서님 그동안 방송하셨던 내용을 네. 여기다 다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네. 가까운 미래에는요. 네.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이 뭐 음성 챗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필요 없어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아프실 때 뭐 대신 방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금방 굉장히 쉽게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왔고 네. 실제로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뭐 사랑해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자동으로 뭐 I love you, 아이시테루, 와이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뭐 이런 부른 식으로. 것처럼 바꿔서 해주는 네. 기술들도 이미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커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이런 곳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효훈 IT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